환자분들이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한 렌즈거든요. 다초점 렌즈를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눈에서 또는 다초점 렌즈의 단점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부작용이 없으면서 또 단초점 렌즈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렌즈가 있구나 하고 덜컥 선택을 해서 수술을 받기 딱 좋은 멘트들로 포장된 렌즈들인데, 안녕하세요. 하얀칼 최원서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중에 연속 초점 렌즈라고 소위 얘기하는 렌즈들이 있거든요. 그 렌즈의 실체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인공수정체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를 대부분 환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나눠지게 되는데,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 근거리를 같이 볼 수 있지만 선명도가 좀 떨어지고 빛번짐이 있는 단점이 있고, 단초점 렌즈는 이런 단점들은 없지만 초점 범위가 좁기 때문에 안경이나 돋보기를 써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환자분들은 여기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저 같아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선명하게 보고 싶은데 돋보기는 쓰기 싫은데 다초점 렌즈를 선택을 하자니 이제 빛번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싫고, 그래서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렌즈 회사에서도 그 니즈를 캐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니즈를 캐치를 해서, 그러면 다초점 렌즈처럼 빛번짐이 심하지도 않으면서 선명도가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단초점 렌즈만큼 근거리가 안 보이지도 않은 그런 렌즈를 만들면 잘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렌즈들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고, 병원들에서 얘기를 하는 연속 초점 렌즈라는 개념의 렌즈를 이렇게 출시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렌즈가 알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BBT라는 렌즈, 그리고 최근에 존슨앤존슨에서 나오는 퓨어시라는 렌즈가 있어요. 이 렌즈들의 특징은 보면 기본적으로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는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단초점 렌즈는 렌즈 표면 자체가 굉장히 매끈한 렌즈고, 다초점 렌즈는 표면에 돌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렌즈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는데, BBT랑 퓨어시라는 렌즈는 얼핏 보면 단초점 렌즈 표면 같이 생겨 있어요. 표면에 그런 다초점 렌즈 같은 돌기 같은 게 안 보이죠. 그러면 단초점 렌즈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왜 연속 초점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그 두 가지 렌즈는 각각의 렌즈 회사에 기술을 대입을 시켜서 초점 범위를 약간 연장시켜 놓은 그런 렌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콘이라고 하는 회사의 BBT 렌즈는 중심부에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약간 모양의 변형을 일으켜서 초점이 맞는 구간을 연장시켜 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표현을 하기로는 뭐 엑스웨이브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퓨어시라고 하는 렌즈는 그냥 얼핏 봤을 때 단초점 렌즈랑 거의 비슷하게 생겨 있지만, 이 렌즈의 후면부를 보게 되면 아주 미세한 굴곡을 집어넣어서 이것도 중심부의 도수 변형을 일으켜서 근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초점 범위를 연장시켜 중간거리를 확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렌즈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다초점 렌즈들처럼 회절링이라든지 돌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빛 손실도 적고 빛번짐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으니 당연히 선명도는 단초점에 더 가깝게 선명도가 유지가 되면서 단초점보다는 초점 범위를 늘려놨으니 적당히 근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렌즈야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의사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의사들도 이제 잘 경험이 없으시거나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의사들도 가스라이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렌즈군은 크게 두 가지 렌즈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초점 렌즈군, 그리고 다초점 렌즈군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군에 들어가는 렌즈들은 눈의 조건이 좋아야지만 1.0의 정상 시력이 나올 수 있는 렌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초점 렌즈군은 눈이 좀 조건이 안 좋아도 시력이 1.0이 나올 수 있는 렌즈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전체 단초점 렌즈군에서 그래도 조금 다초점스럽게 만들어 놓은 렌즈를 아이엔스 렌즈 같은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초점 렌즈군에서 조금 그래도 비교적 단초점스럽게 만들어 놓은 렌즈들이 퓨어시와 BBT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초점 렌즈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초점 렌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초점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마치 단초점 렌즈에 적응증을 적용시켜서 사용을 해도 될 것처럼 사용이 되게 되면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 오늘 이제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두 케이스를 보시면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실 건데, 우선 첫 번째 환자분이셨는데 퓨어시
소위 토릭 렌즈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50대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처음 내원을 하셨을 때 결과를 보시면 왼쪽 눈이 시력이 0.5, 교정 시력이 전혀 교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왜 교정 시력이 안 나온가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각막 상태가 썩 좋지는 못하는 눈이었어요. 이전에 라식 라섹을 받으셨던 눈인데 각막이 깎인 위치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중심부가 깎인 게 아니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이탈이 된 채로 깎였었죠. 이런 눈에서 다초점 렌즈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분도 수술 받으러 가셨을 때 이걸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초점 렌즈를 선택을 하지는 않으시고 퓨어스 렌즈를 선택을 해서 수술을 받으셨던 것 같고, 퓨어스 렌즈는 다른 단초점 렌즈처럼 빛 번짐도 별로 없으면서 그래도 중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렌즈다라고 설명을 들으시고 수술을 받으셨던 건데, 웬걸 수술을 받아봤더니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고 뭐 하나 제대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원을 저희 병원을 하시게 됐고, 이런 눈에서는 단초점 렌즈로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퓨어스 렌즈에서 아이엔스 렌즈로 교체를 했어요. 인터넷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퓨어스 렌즈가 아이엔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렌즈다. 그렇게 친다면 아이엔스 써서 시력 잘 나온 사람한테 퓨어스 있으면 무조건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서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건데요. 렌즈가 들어가 있는 채로 이거를 레트로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래서 빛을 반사시켜서 보게 되면 마치 BBT처럼 중심부에 미세하게 이렇게 동그란 원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겉에서 봤을 때 크게 티가 안 나는 정도의 차이라서 얼핏 보면 모르는 거지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분명히 보이는 정도고, BBT 렌즈와 그래서 저는 흡사한 성격을 가진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난시 교정용 렌즈를 사용을 했지만 난시가 1.5디옵터나 남은 결과가 나와버렸었고, 재수술을 하기 전에 왼쪽 눈의 원시 난시 정도를 보시면 0.75디옵터의 원시와 1.5디옵터의 난시가 있었고 맨눈 시력으로 0.5가 나왔었던 눈이 수술한 다음날 근시 원시는 전혀 없어졌고 난시만 0.5디옵터 아주 정상 범위 이내로 이제 잘 교정이 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시력도 1.0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게 향상이 됐었죠. 환자분도 원거리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물론 근거리 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원거리에 맞춰서 아이엔스 렌즈로 수술을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이엔스 렌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하는 그 렌즈로 수술을 받았던 눈을 다운그레이드인 더 안 좋은 렌즈로 바꿨는데 시력이 1.0까지 교정이 됐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퓨어스 렌즈가 꼭 아이엔스 렌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고 아예 다른 성격의 렌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 케이스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또 다른 케이스인데 한 달 전에 BBT 렌즈로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고 시력이 0.3까지밖에 교정이 안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봤더니 중심부 각막에 혼탁이 있었고 각막 지형도를 보면 중심부가 대칭성이 떨어지는 그런 눈이었었던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이엔스 토릭 렌즈, 난시 교정용 단초점 렌즈로 교체를 계획을 하고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실제 수술한 다음날 시력을 보면 수술 전에 맨눈으로 0.3 그리고 BBT가 들어가 있을 때는 교정이 전혀 안 됐었던 눈인데 다음날 바로 0.8까지 교정이 됐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사례를 보시면 연속 초점 렌즈라고 하는 소위 환자분들이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한 렌즈거든요. 다초점 렌즈를 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눈에서 또는 다초점 렌즈의 단점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 부작용이 없으면서 또 단초점 렌즈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렌즈가 있구나 하고 덜컥 선택을 해서 수술을 받기 딱 좋은 멘트들로 포장된 렌즈들인데, 이런 거는 환자분들도 아셔야 되지만 사실 의사분들도 이런 걸 잘 모르고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오늘 사례를 보시면은 이 렌즈들이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다초점스러운 단초점 렌즈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다라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환자분들한테 권할 때도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권해드렸으면 좋겠고요. 환자분들도 렌즈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렌즈 선택을 하실 때 혹해서 잘못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연속 초점 렌즈라고 하는 이 렌즈의 실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렌즈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쁜 렌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렌즈들이 나쁜 렌즈다라고 또 잘못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렌즈들은 렌즈가 나쁜 게 아니고 렌즈를 잘못 선택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지, 맞는 눈에 잘 선택만 하면 모든 렌즈들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사례들도 사실은
사실은 단초점 렌즈를 했어야 되는 눈에다가 연속 초점 렌즈를 잘못 선택해서 나쁜 결과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랬던 거고, 원래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도 되는 눈이라고 한다면 이런 연속 초점 렌즈로 회사들에서 얘기하는 그런 결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눈이 어떤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눈인지 검사하시고 상담을 하신 다음에 렌즈를 제대로 선택만 하신다고 하면 이런 렌즈로 선택을 하셔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는 있으니까 이런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렌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천서 원장이었습니다.